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훈선 연구원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4%대 급등하면서 연휴 이후 강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9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 계획 발표 등 정부의 지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8,500억, 기관이 1조 원대 동반 순매수하면서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가총액 30위까지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주가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주는 3차 상법 개정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원전주는 체코 신정부와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논의와 두산 스코다파워 그리고 체코 기업 간의 터빈 공급 계약 등의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무라타가 AI 서버용 MLCC 쇼티지 지속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15%대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사모대출 시장 건전성 우려와 이란 공습 임박 관측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대규모의 공군력이 중동에 집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1.9% 상승하면서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블루아울은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투자를 높여온 사모펀드로 운영펀드 중 한 개의 정기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라클 등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를 위한 주요 자금 조달처였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는 후실적 발표에도 올해 가이던스 실망에 1%대 하락했고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대 매출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 자료이고요.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새벽에 미국 1월 FOMC 의사록 나오는데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1월 FOMC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추가 인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감소한 반면에 물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점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위치해 있으며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리스크 균형에 근거해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DC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라왔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월 FOMC 의사라고 본 기자회견과 같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향후 물가가 지속해서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에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의사록에서 물가 둔화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핵심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영향은 올해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몇몇 참석자들은 주거 부분은 계속해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도 확인됐는데 1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7 상승을 했고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2.5% 상승을 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몇몇 위원들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그리고 AI 등과 같은 기술 발달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설문지표나 경제적 이유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비중과 같은 일부 지표는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월 고용지표도 보시면은 13만 명으로 예상보다 견고했지만은 교육 및 헬스케어 부분이 주도를 했고 특히 지난 2025년 연간 숫자가 18만 명 증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은 향후에 고용지표가 둔화될 경우에 연준은 빠르게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하를 단행을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지속을 하겠지만은 한은의 구독의 미후 금리의 고점 인식이 나타난 상황에서 연준의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감은 한국금리 하방 요인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RFHIC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안테네스 이창민입니다. RFHC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75,000원으로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이력 27% 수준이고 KB증권 2026년 EPS는 컨센서스 대비 10%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110억 원, 영업이익률 17.8% 추정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상회 전망됩니다. 통신 장비양 실적 흐름 견조한 가운데 방사한 쪽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해외 방사한 같은 경우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데 전일 미국의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 향으로 506억 원의 수주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수주 관련 매출이 향후 1년간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주 잔고 누적됨에 따라 향후 매출 성장 가시성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한 이제 4분기에 몰렸던 실적 계절성 완화 효과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향 레퍼런스가 꾸준히 쌓이고 있어 향후 추가 수주 확보도 기대가 됩니다. RFHC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방산 쪽에 누적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 깡패 방산주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사인 NXP의 사업 철수 반사액이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신규 고객 확보 같은 유효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도 기대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실적이 불안정한 종목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도 보기 드문 실적 불량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버티브홀딩스 자료입니다. 김세환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김세환입니다. 버티브홀딩스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고, AI 워크로드 가속화에 따른 액체 냉각 그리고 고정물력 인프라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기록적인 수주 잔고 150억 달러 정도 했고, 출하 대비 수주액은 2.9배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버티브의 높은 가격 결정력에 의한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 성장성이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한 32.6%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한 ROE도 40.9%로 시장 대비 매우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멀티플, 그리고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분기 매출이 23% 증가하고 EPS가 37%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버티브가 지금 이번 실적에서 이제 Q&A에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게 향후 이제 수주 성장 그리고 향후 실적 가시성에 대한 경제의 강력한 자신감이 조금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캐펙스 비중을 매출 대비 3에서 4%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에 한 2에서 3% 정도였던 걸 감안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의견 정도만 내놨고요. 중국의 부진 부분을 인도하고 북미의 수요가 지금 현재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게 이 버티브 스마트 런 시스템인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위판 상판이 이쪽이 이제 버티브가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 아래쪽에 이제 이 부분이 서버, 특히 이제 여기 또한 70에서 80% 정도 비중은 GPU 기반의 그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구글 TPU 이런 그래픽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AI 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티브의 이 상판을 보면 사실 이게 가장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줄을 서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선을 연결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 파이프 밸브가 냉각에 필요한 그 냉각수를 넣고 달궈진 열을 또 빼주는 그런 냉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브의 특징이 모듈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트럭에 실어서 요게 보면 이제 6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6개 정도가 한 15m 정도로 요게 이제 이런 모듈 형식으로 약간 테트리스 쌓듯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서버 위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열을 식혀주고, 이런 이제 온수 공급을 하고 냉수를 공급하고 온수를 빼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버티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이 원코어 시스템인데요.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듯이 대부분 이제 풀스택으로 거의 다 엔비디아도 뭐 스위치부터 완전 이제 풀스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버티브도 이런 이제 냉각 솔루션 시스템을 풀스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듈형 그
상판이 여러 개가 이제 이런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모여서 중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지 보수를 위한 부대 공간 그리고 이 앞부분에 배치한 부분이 이게 다 열을 식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열을 배출하는 냉동기 그리고 방열 설비를 설치해놨고 버티브가 또 굉장히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이 서비스 모듈 쪽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리고 설치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이런 이제 풀스택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또 최근에 새로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비증권, KB증권.